좌절할 때 5장은 인문고전 세계를 여행하는 초보자를 위한 안내서인데 저에게 딱 좋은 장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초보자 중에 초보자인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5장에는 그 첫째 제목이 좌절할 때마다 읽는 목적을 묵상하라 라는 말인데 이분도 처음에는 인문고전이라는 책을 3분의 1도 읽지 못하고 입학식을 맞을 정도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책을 뭐 3분의 1도 읽지 못하고 인문고전 1기를 마쳤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무명의 시절을 오래 겪었잖아요. 근데 무명의 시절을 오래 겪으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인문고전을 읽는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나는 생존을 위해 억지로 인문고전을 읽는 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창피하다 뭐 이런 말도 이 책에 195페이지에 나오는데 저는 뭐 이 정도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보니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칸트, 하이데거를 읽다가 악하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뭐 변호사, 대학 교수, 아나운서, CEO, 작가들 이분들도 읽다가 그냥 다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유안을 삼냐면 혹시라도 인문고전에 읽다가 머리가 쥐가 나기 시작하고 에베레스트 산이나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신호다. 저는 우리 정승영 회장님 뭐 또 우리 김종두 대표님 이렇게 발제를 하시면 제가 막 정말 작아지고 어떻게 저렇게 책을 열심히 읽어서 또 정리를 저렇게 잘할까. 또 뭐 이현상 대표님이나 홍영희 대표님 뭐 그 PPT를 만들어서 아주 빽빽하게 또 이렇게 책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기죽지 않고 사실은 기죽어요. 여기 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위안을 받는 게 해켈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막 철학하고 인문고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뭐 소설이나 이런 거는 안 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베스트셀러 소설 광이었다라고 하면서 해켈도 나도 책을 읽다가 쉬는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여기 아까 비트겐슈타인의 독서 취향을 알게 된 이후로는 나는 인문고전보다는 신간서적보다는 만화책을 좋아한다는 나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김중두 대표님이 만화책을 이제 그냥 일반 만화책이 아니라 정말로 수준 있는 책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이 책을 더 많이 만드셔야 되겠다. 신간들을 많이 좀 발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말 인문 고전을 이 만화책으로 쉽게 접근했다가 이제 우리 기독교 강해처럼 뭐 진짜 원서를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듯이 그러면서 이제 이지성 작가가 저희들에게 이 책 읽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별표를 쳐놨는데 인문고전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절함과 사랑이 돼요. 간절함과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인문고전 독서에서 뭐 이런 간절함까지는 알겠는데 사랑까지 나올까?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사랑이 간절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곧 인문고전 독서의 목적과 관계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뭐 줄이 그냥 사실은 빨간색이 된 게 많은데 다 읽기는 그렇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느 순간 기적처럼 깨달아지는 경험을 자주 했다라고 이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뭐 또 다른 책을 읽을 때 정말로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딱 치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마음에 정말 성광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실 텐데 저도 이주정 작가의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싸워야 너를 만나고 의리를 위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싸워야 너를 만나고 의리를 위한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나 책 독서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기식 또는 이렇게 자랑하기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나는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이 우주에는 우리가 오감으로 아는 시공간과 전혀 다른 시공간을 가진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가 이분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5장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 또 성경은 성경대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쓴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런 말을 또 이렇게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대한 위대성,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가치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염려했던 것들을 이분이 책에 아주 정확하게 써주셔서 저도 염려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문고전 독서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1단계가 저자만 있는 단계, 저자만 있는 단계가 있고 나가 나타나는 단계.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 나가 나타나는 단계조차도 이르지 못한대요, 이분이. 근데 또 너가 나타나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나타나는 단계를 거친다. 근데 최소한 나가 나타나는 단계가 돼야지 멘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론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까 이은상 대표님도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발표하는 이제 정도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말로 밤새도록 한 단어, 한 줄, 한 책을 가지고 막 진짜 토론을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 저의 머리는 거기까지는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인문고전을 10년, 수십 년 읽어서 한 80대나 됐을 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이 그룹에 포함이 돼서 있다는 게 또 자랑스럽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린 결론은 그들에게 열망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나와 너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이제 어떤 비판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감 100% 인문고전 독서 노하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해설서를 멀리하라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해설서를 멀리하라.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해설서를 읽는데요. 이게 뭐냐면 해설서를 처음부터 읽지 말고 정말로 고전과 원서를 가지고 해설서가 아닌 책을 가지고 정말 고민해보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여기서 아까 나가 나타날 정도 됐을 때 또는 너가 보일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이제 해설서를 가지고 읽으면 탁월해진다라는 말이 이 책의 결론 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둘째에서는 해설서를 뭐 다 버렸다고 그러고 치워버렸다고 했다가 바로 뒷장에 조금 뒤에 가서는 나는 해설서를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책을 여기만 딱 보면 요 내용만 이렇게 딱 보면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단계가 틀리더라고요. 이분이 말하는 단계가. 그래서 또 자신만의 체계를 세워라. 아까 우리 정승 회장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목차를 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뭔가 사례를 하게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신만의 체계를 세워가는 이 단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분이 천재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얼마나 치열하게 뒹굴었느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무턱대고 읽고 무턱대고 닥치는 대로 읽고 중요한 것은 천재들의 사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천재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것. 저도 이 부분도 이분 참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은 정말로 이런 통찰력 뭐 뭔가 있으니까 이런 글들을 이렇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표면적인 글도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철학 공부 자체, 철학에 대한 자체를 공부하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사가 나오는데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또는 뭐 책을 필사한다는 이야기 작가를 통해서는 제가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은 책에다가 직접 필사를 하기도 하고 뭐 워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타이프를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래서 손에 반창고를 붙이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 읽기도 바쁘고 발제하려고 발제 준비도 못 하는데 어떻게 책을 무슨 필사를 하냐고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래서 야, 이 작가들 이 책을 한 권 이렇게 내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예,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새벽이나 방과 후 교실에서 필사를 했고 하지만 자투리 시간에도 많이 활용했다. 예를 들면
키에르 케코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EBS 방송국을 녹화하러 갔을 때 대기실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남을 때 필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소제목에 또 뭐가 있냐면 일단 저질러라.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써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철학 고전을 3권에서 5권만 독파하면 일종의 감이 생긴다. 아니 철학 고전 읽기도 힘들다고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말해놓고 3번이나 5번을 쓰래요. 이게 진짜 저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인문 고전을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이분이 인문 고전을 가지고 다니는 방법 중에 이 책 한 권을 전체 가지고 다니는 거나 뭐 여러 개 한꺼번에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책을 잘라 가지고 몇 장씩 또는 복사해 가지고 몇 장씩 가지고 다니면서 필사를 했대요.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작가들, 정말 이런 독서가들, 또 이런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저는 이수정 작가 하길래 뭐 누군가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냥 이런 분들이니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고 스타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읽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발제하는 거가 이런 것들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공부에서 주입식 공부를 막 하고 쉬는 시간 또 자기들끼리 떠들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또 듣기도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들은 거를 정말로 또 가능하다면 정말 성도들 몇 명이라도 그 시간에 한 사람씩이라도 오늘 설교 들은 내용 말해봐라. 또 책 읽은 거 말해봐라. 우리가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존재끼리의 토론은 서로 존재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혹시 이 부분 읽었나요? 존재끼리의 토론은 서로 존재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제가 위안을 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 그다음에 깨달음이 없으니 치열한 토론이 성립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들 이런 식으로 읽나 보다 하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고, 그 고정관념은 그들의 사고 능력을 망가뜨렸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인문 고전을 읽으면서도 도리어 바보가 되어가고 있었다. 혹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빨간 줄 많이 쳐놨는데, 그다음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독서에 몰입하라는 이제 또 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빨간 줄을 쳐놓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또 당신이 인문 고전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 인문 고전에 오해하는 것들은 만일 대중이 철학 고전을 단 몇 권이라도 읽었다면 당연히 철학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경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권면이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리더로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나 또 다른 어떤 단체들이 이끄는 리더인데, 우리가 정말 철학 고전을, 인문 고전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안 읽었으니, 김성수가 안 읽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을 권면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 기독교 강에 대한 이야기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이 칼뱅이라는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 기독교 강의를 출판하였고요. 그리고 27살에 출판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27살에 지금 우리 27살의 칼뱅은 이렇게 책을 쓰기까지는 정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기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출판된 지 480년이나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대학 등에서 치열하게 연구되고 있다. 칼뱅은 그는 단순한 종교 개혁자가 아니다. 그는 서구의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구조를 태동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천재 중에 천재다.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칼뱅의 이 기독교 강의를 우리 김종주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부분을 딱 읽는 순간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칼뱅을 또 폄하하지 않더라고요. 이지성 작가가 아주 훌륭하다고
또 여기서 아주 덕분에 칼뱅의 신학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었다. 칼뱅은 인문고전 독서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인문고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던 듯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말해주는데 너무 여기 동감이 됐고요. 231페이지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빨간 줄을 쳐놨는데, 어쩌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다음 말씀에 기초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아닐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책을 쓰다가 이제 아마 접고 뭐 조금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라. 아마 이것을 환상으로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5장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쓴 이 인문학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우리 정승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책을 읽게 안 하거나 또는 이거에 대해서 잘 권면 안 하거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가.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말로 인문학 저자로서의 그 일을 살다가 이걸 깨닫고 안 쓴 거고요.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 회장님이 말하고 또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준비 잘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책을 읽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